상월선언 만행결사단이 올 가을에는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에 나섭니다. 10월 2일 송강사를 시작으로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에서 회양될 삼보사찰 순례는 코로나 시대 새로운 신행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41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 장애 유형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마음가짐과 대처 요령을 담은 지침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명상법을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서울 도심에서 마련됩니다. 동국대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새로운 연결을 주제로 제2회 서울국제 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는 집회가 경북 구미에서 불교계 주최로 열려 미얀마 근로자들뿐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도 동참해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해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강남 봉은사까지 자비순례를 마친 상월선언 만행결사가 올가을에는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에 나섭니다. 10월 2일 송광사를 시작으로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에서 회양될 삼보사찰 순례는 불법승 삼보를 받들며 코로나 시대 새로운 신행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가을 상월선언 삼보사찰 순례가 시작됩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오는 10월 2일 송광사에서 시작해 해인사를 지나 통도사에서 회양되는 21일간의 순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순례한 발표에는 직액 다마 원명 스님과 송광사 일화 스님, 해인사 진각 스님, 정충래 동국대 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불법승, 삼보로 상징되는 한국 불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원력과 신행에 의해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승하려는 원력이 표현되는 순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자비순례가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21일간 511km를 걸었다면 올해 삼사순례는 400km로 거리는 줄었지만 해발 1079m, 시암제 등을 넘어야 합니다. 코로나와 험난한 여정을 감안해 현재로서 순례단 인원은 80명이며 지난해 자비순례 완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순례는 4개의 교구본사와 8개의 사찰, 4개 도와 13개의 시군을 관통하며 코로나 시대 치유와 화합을 기원합니다. 자기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의 걸음걸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주변에 넓게는 국가 민족의 안위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그림일 것이다. 이번 순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봉은사 홈페이지에서 네이밍 공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채비에 나섭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불교가 더욱 중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펼쳐질 삼보사찰 천리길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감동을 전하며 새로운 신행문화 정착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서울 강북구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SNS를 통해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고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수영 시인의 푸른 하늘을이란 시를 인용해 4.19 혁명의 주역들께 시향 구절을 다시 바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41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을 약자로 여길 수는 있어도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은 배려는 불편한 친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 장애 유형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마음가짐과 대처 요령을 담은 지침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대기업에 근무하는 홍현승 씨는 최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몸을 본 한 행인이 돈을 쥐어준 겁니다. 안타까움에 건넸겠지만 홍 씨는 명분 없는 현금 선물에 난처할 따름입니다. 이걸 내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받아서 보지하면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이 때로는 지나친 편견이나 참견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도한 친절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를 도와주고자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세요? 이거를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고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불자 장애인 모임 보리수아래가 펴낸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자료입니다. 장애인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팔을 잡아주기보다는 앞이나 뒤에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음식점에서는 장애인이 주문하기 전에 도와주겠다고 표현해야 먹기 편한 음식보다는 먹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장애인 15개가 있는데 그 장애별로 상황별로 음식점에 갈 때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이렇게 상황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좀 장애인을 대하실 때 용이하시겠더라고요. 최근 사찰을 찾는 장애인들의 마음은 가볍습니다. 웬만한 절마다 경사로가 설치됐고 법당의 문턱은 낮춰지는 등 시설에서 오는 불편함은 줄었습니다. 다만 불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많지 않다는 점은 개선 과제로 꼽힙니다. 불교 방송을 듣거나 이 TV에서 TV를 갖다 보고 싶은데 이제 같이 봐야 되니까 자기도 옆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오히려 듣기 싫어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개신교 믿는 분이 스님들이 나와서 말씀하는 거 듣기 좋아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도반이 될 수 있는 길을 담은 장애인 에티켓 책자는 전국 사찰과 신도회, 불교단체 등 170여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과 빠른 운행 정보 제공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들이 시행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먼저 5호선 광화문역과 6호선 상수역 등에 설치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올해는 283곳 역사 가운데 261번째로 충무로역에 추진해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한 베리어 프리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서울 지하철 공식 모바일 앱인 또타 지하철에 도착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 승강시설 고장 알림 서비스와 내 위치 안내 서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이와 함께 새로 도입할 모든 전동차에 대해 무장애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서울역과 잠실역 등 45개의 지하철역에는 청각 언어장애인 영상 전화기를 설치해 수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한 시정 구성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 의회와도 협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전부터 서울 시내 가구 형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외로운 부라는 걸 만들어서 1인 가구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작상을 한 건데요. 저희도 서울시에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그동안 서울시는 주택과 복지, 안전 등 각 사업별로 정책을 꾸려왔지만 이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입니다. 다만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선 조례나 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즉시 설치가 가능한 TF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7명 규모의 1인 가구 특별 대책 TF를 우선 신설하고 다음 달에는 2배가량 확대된 정규 조직 1인 가구 특별 대책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의회와의 관계 개선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서울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오 시장 입장에서는 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원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사실상 힘듭니다. 시의회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과 마냥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 오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 시장 취임 직후 면담에서도 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시와 의회가 협력하자는 뜻에서 시의회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두가 염원했던 풀뿌리 민주주의는 성큼 우리 안에 현실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편익과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졌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서울시민을 위한 좋은 길을 같이 찾고 건강하게 논의하는 발전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앞서 오세훈 시장 처가의 내곡동 땅 관련 행정조사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가 이를 잠정 보류하는 등 허니문 기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 소속 서울시장과 여당 일색인 서울시의회. 당적은 다르지만 협력과 협치는 양쪽 모두에게 필수입니다. 시민만을 바라보는 동체 대비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명상법을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서울 도심에서 마련됩니다. 동국대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새로운 연결을 주제로 온라인 방식의 제2회 서울국제 명상 페스티벌을 열고 국제 컨퍼런스와 다양한 명상 체험 프로그램, 문화 공연 등을 선보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전통의 것은 계승하면서 현대인들에게 보다 더 유용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국제화, 세계화의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다. 명상 관련해서, 수행 관련해서 동국대학교가 하나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적으로. 먼저 컨퍼런스는 23일부터 4일간 동국대 중강당에서 줌 라이브로 진행되며 바버라 프레드릭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와 동국대 교수 서광스님 등 국내외 명사 13명이 관련 연구를 발표합니다. 또 국내 최초로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한 명상 앱 아코 명상 AR은 동국대 곳곳을 누비며 명상 장소를 찾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불스님의 간화선 등 전통 명상과 일반인 눈높이에 맞춘 산책 명상, 지하철 명상 등 응용 명상도 선보이며 제1회 명상예술 공모전과 명상도서관, 문화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전통 수행도량 상불사가 경내 약사열애부를 조성하고 코로나19 시대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남 상불사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과 서울 약수동 테라와다 선원장 위무띠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을 증명법사로 약사열애불 점한식을 봉행하고 중생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발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찡그릴 수도 있고 웃으면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내 삶은 달라집니다. 참석자들은 약사열애불을 가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을 발언했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희생자와 미얀마 군부 쿠데타 희생자 영가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는 집회가 경북 구미에서도 열렸습니다. 불교계가 주최한 집회에는 미얀마 근로자들뿐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도 함께 동참해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하나, 우리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미얀마 민간인 학살을 규탄한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이 조성된 경북 구미 원평동 분수공원입니다. 승가결사체 마하보현승가회와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미얀마 대구 찌따수카 사원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마련한 집회입니다. 미얀마는 불탑의 나라, 초기 불교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민간인의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회에는 미얀마 근로자와 유학생들이 참석해 자국 국민들을 향해 총불을 겨눈 군부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가족과 지인들의 무사안녕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성공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는 데는 종교의 벽도 없었습니다. 미얀마의 나라에 정말 희망과 국민들 상처가 정말 치유되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여러분들이 민주화를 이루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데 돕겠습니다. 군부 독재 아래 쓰러져간 미얀마의 아이들과 청년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가족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도 미얀마 근로자와 유학생들을 격려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외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연대를 해서 촛불을 들어주면은 미얀마 군부는 겁을 먹을 것이고 전폭적인 형제적인 연대의 마음을 갖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집회에 참석한 미얀마 스님과 불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고 있는 한국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လက်ရှိဖြစ်ပေါ်နေတဲ့အာဏာသိမ်းမှုနဲ့ပတ်သက်ပြီးကျေးဇူးအတင်ထိုက်ဆုံးနိုင်ငံဟာကမ္ဘာပေါ်မှာကိုရီးယားနိုင်ငံနံပါတ်1ဖြစ်ပါတယ်လို့ဘုံရဲပြောပါတယ်. 임을 위한 행진곡, 아침 이슬 등 한국의 민중가요와 미얀마 노래패의 공연이 어우러지며 집회는 열기를 더했습니다. 군부의 총칼에 신음하는 미얀마에 하루빨리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오길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BBS 뉴스 박면입니다. 쌍계총림 쌍계사가 방장 고산당 해원 대종사 입적 이후 첫 보살개 법회를 회양했습니다. 쌍계사는 올해로 46년째 이어온 보살개 법회를 통해 불자들에게 청정기율과 자비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간 이어진 쌍계사 보살개 법회 회양은 전통에 따라 육조 해능제사의 정상을 모신 경내 금당에서의 육조 종제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불위원과 영산제, 정대불사는 취소했습니다. 수계법회는 사중의 스님들이 참석하고 일반 신도들은 SNS를 통해 시청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봉행됐습니다. 육조 종제 지내고 내려와서 이제 회양을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법문도 지금 못하고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법문도 못하시고 해서 수계의식을 꼭 새벽에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지금 9시에 수계의식만 할 겁니다. 수계법회 정계대하상은 덕민 스님이, 갈마사리는 대각 스님이, 교수아사리는 원어 스님이 각각 맡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쌍계총림방장 고산당 해원대종사에 입적 후 첫 보살개 법회여서 큰 스님에 대한 그리움이 한층 더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큰 스님의 법문 모습
손이 너무나 한 60여 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생생하지만 개를 설으려고 우리 쌍계사에 오니까 온통 지리산이 큰 생긴 모습이고 계곡 물소리, 밤하늘의 별들 전부 스님 모습 같아. 수계법회에서 정계대하상 덕민 스님은 보살계를 받는 불자들이 지켜야 할 10중대계와 48경구계를 설했습니다. 또한 청정계율과 자비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자비식으로 남을 도와주고 그 보살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공덕을 쌓아가는데 불교에서는 잘하고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보살께서는 품습니다. 쌍계사는 올해 보살계 법회 해양에 이어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 진감 초이 만화선사 선차문화 대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윤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어제 개교 기념일을 맞아 대학원 종합연구관 1층 대강당에서 창의 융합인재 양성 등을 위한 문화유산 혁신 인재개발원 개원식과 함께 교육혁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문화유산 정책과 시장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화유산 혁신 인재개발원 개원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이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이전해 오는 10월 정식 개관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등포구는 1310제곱미터 규모의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 복지 공간을 독도체험관 이전을 위해 무상 제공하고 교육부와 동북아 역사재단은 올해 국고 40억 원을 확보해 독도체험관을 확장 이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인 꿈을 그려가요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신탁기금 사업의 하나로 이번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 만화 제작 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가로도 활동하는 이영욱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 불교의 미래 생존 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 한국 불교계 앞에 놓인 최대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4월 20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